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32분. 좀 오늘따라 이렇게 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데, 뭐, 들어오겠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만 더 들어오면 시작할게요. 음, 정현수 씨 과제 안 보내주셨습니다. 과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 들리시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직 오고 계신 중인가 보네요. 그래서 그러시나 보네. 네. 3분 후. 이거 좀 중요한 건데. 한 명만 더 들어오면 할게요. 중요한 거라서 다시 말해야 되거든요. 또 들어오면 또 말해야 되고. 일단은 화면 공유해놓고. 어, 김예리 씨는 할만하신가요? 네. 근데 네. 저 그러면 혹시 지금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포인터를 한번 예습을 쭉 했는데 네. 이게 어, 좀 쓰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아, 뭔가 보다 보니까 이게 음, 변수와 변수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싶으면 음, 원래 좀 템프라는 다른 공간에 넣어놨다가 막 바꾸잖아요. 네. 근데 포인터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서 하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는 인지를 했는데 네. 뭔가 그거 말고도 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그러니까 효율적인가? 음, 더 좋은, 그러니까 굳이 변수가 있는데 왜 그 주소값으로 해서 음,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해는, 그러니까 포인터가 뭔지는 알겠는데 네. 굳이 왜 이렇게 쓰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음. 그걸 이제 오늘 얘기를 해드리긴 할 건데,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자면은, 방금 얘기하신 그 템플을 이용해서 뭐 바꾸는 그 용도가 한 개예요. 첫 번째예요. 네.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함수 안에서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함수 네. 안에다가 값을 복사해서 넣는 형태가 아니라 이 배열 네. 자체를 넘겨주고 싶을 때 아, 그 때를 위해서 포인터를 쓰고 네. 다른 사용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포인터라는 게. 네. 그래요? 딱 그거, 일단 실용적으로는 그거 하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적 관점에서는 이게 네. 변수를 하나 만든다는 거는 메모리 공간에 예를 들어서 인티저라고 변수를 만들면은 4바이트가 딱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를 이제 내가 여기 사용할 거야 라고 이제 그 컴퓨터에다가 여기를 방을 잡아줘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네. 변수를 사용하면은 이게 생기고 또 이 변수를 불러들여 와도 또 4바이트짜리 공간이 또 생기고 어딘가에 그 어, 다음에 이 값을 복사를 해도 또 4바이트짜리 공간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이게 어, 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변수를 만든다는 행위는. 네. 이건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음, 포인터를 이용하면은 변수는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포인터를 만들어 놓은 음, 다음에 얘를 불러들여요. 음, 그래서 그다음에 얘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인터를 딱 이용해 가지고 얘를 컨트롤하고 다시 이게 끝났으면은 다시 포인터를 지우고 또 다른 변수 2번 변수를 또 가리켜서 여기를 또 컨트롤을 하고 음,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얘를 한번 그 얘를 만들고 얘를 컨트롤 하려면은
뭐 이게 한 개면은 두 개가 필요하고 두 개면은 네 개가 필요하고 막 이렇게 이제 2의 n승계로 날 텐데 n 곱하기 n으로 네. 늘어날 텐데 근데 얘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그 글쎄요 n 플러스 1개밖에 안 쓰게 돼요 메모리를. 음, 네, 그 차이예요. 2 곱하기 n을 쓸 거냐 아닌가? 잠깐만 2 곱하기 n이냐 n 곱하기 n이냐 어쨌든 그 개수가 메모리에 쓰는 개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포인터를 쓴다고 음, 보시면 돼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네. 어, 오케이. 그거를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알려줘야 되겠네, 진짜. 그래서, 근데 포인터의 포인터도 네. 하나 나오더라고요. 포인터의 포인터요. 그, 그거 이제 이중 그러니까 포인터라고 네. 하는데, 네. 이거가 진짜 원흉이에요. 시언어로 어렵게 안 되는 원흉인데, 음, 어, 얘를 왜 쓰는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2차원 배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실용적으로는 딱 그 목적 하나예요. 2차원 음, 배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2차원 배열을 함수에서 쓰기 위해서. 음, 어. 함수에서 쓰기 위해서라는 말이 좀 중요합니다. 네. 주소 값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 주소 값을 함수에서 받아야지 이제 그 데이터를 좀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안 그렇고서는 힘들어요. 네. 음, 그거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메모리 때문에. 음. 오오오오,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지? 무슨 말인가요? 그러게요. 날짜를 바꿔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27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인터란 무엇인가? 자, 포인터. 포인터 영어로 하면은 포인터, 뭐 가리키는 뭐 그런 걸 뜻하죠. 레이저 포인터 할 때. 레이저 포인터를 쓰면은 레이저로 뭔가를 가리킬 때 쓰이는데 뭔가를 가리킨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지시자, 뭐 가리키는 거를 왜 쓰느냐? 그럼 C 언어에서 처음에 왜 이런 걸 개발을 했을까? 여기 보시면은 왜냐하면 포인터를 이용하면 메모리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서 접근에 밑줄을 쳐주시고 접근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수를 하나 만들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포인터 변수를 만든 다음에 얘가 접근해서 쓰는 거거든요. 음,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쓰면 메모리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접근해서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이걸 하려고 포인터를 만들었다. 네. 다른 언어에는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C 언어랑 C++, 파이썬밖에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일단 C++이랑 파이썬에는 없어요. 포인터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좀 고급 언어, 굉장히 고급 언어고 C 언어는 약간 중간 언어 같아요. 음, 마찬가지로 고급 언어긴 한데 저급 언어, 그러니까 기계어나 어셈블리어의 특징을 이제 조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중간적인 언어이죠. 네. 그래서 뭐 바로 이제 코딩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뭐 이렇게 공부를 미리 해주셨다고 하니까 어, 네,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쓰면은 그 그림 12-1에 나온 것처럼 그 이제 메모리 블록들이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은 거기서 A 1바이트, Q 1바이트, 뭐 7, 이건 4바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를 이제 어사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게 줄줄줄 이렇게 바로 이어서 붙을 수도 있고 따로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컴퓨터라는 거는 지금 내가 이 C 언어를 돌리지만 C 언어만 돌리고 있지 않아요. 다른 것도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끼어들 여지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걸 끼어들지 않고 줄줄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가능하죠. 어떻게? 배열을 쓰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 줄줄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그림 12-1을 보시면은 A랑 Q랑 7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주소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0x12 ff73 여기서 0x라는 거는 얘가 16진수라는 얘기예요.
16진수라는 걸 얘기할 때 앞에다가 0x를 붙여요. 그래서 실제 주소는 그 뒤에 12FF732 실제 주소인데, 네, 그러면 이 주소 값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변수를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게 자료형이었고, 캐릭터형, 인트형, 더블형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얘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주소 값이 생기는데 주소 값 자체를 저장을 하고 싶다. 주소 값 자체를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자, 포인터 변수를 사용합니다. 포인터 변수를. 자, 그래서 275쪽에 밑에 그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포인터 변수란 메모리의 주소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다. 그래서 포인터라는 거는 메모리를 직접 이렇게 가리키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쓰는 게 포인터라고 했고, 그 이제 목표, 그러니까 그 기능은 주소 값을 저장을 한다. 그래서 약간 뭐 개념이 틀리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봐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포인터라는 것이 그냥 결국엔 주소다. 주소를 가리키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포인터 변수 안에 들어가는 주소 값이거든요. 포인터 변수 안에 들어가는 건 주소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는 주소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넣고 공부하셔도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자, 간단한 예제, 이거 예제도 아니죠. 간단하게 한번 제가 여기다가 타이핑을 또 해볼게요. 12장은 금방 끝납니다. pnum. pnum은 이제 포인터 num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보통 p를 붙여요. 네. pnum 이렇게 해놓고 네. 자,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렇게 쓰면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4바이트짜리 4바이트짜리 공간을 만들고 이게 변수 이름은 num입니다. 7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7이. 이게 4바이트인데 사실은 비트 8비트니까 4 곱하기 8에서 2 곱하기 32비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엄청나게 큰 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7 쓸게요. 그냥 7. 그 다음에 pnum은 이 옆에. 자, 포인터 변수는 8바이트를 써요. 8바이트. 네, 이거 네모 하나가 1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의 이름을 pnum이라고 씁니다. 자, 얘는 이제 포인터 변수고, 얘는 그냥 일반 변수고, 일반 변수에 들어가는 값은 뭐예요? 자, 문자, 정수, 실수.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문자, 정수, 실수. 문자는 캐릭터, 정수는 인티저, 실수는 더블. 네. 여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터라고 했죠? 딱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변수,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변수의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지점의 주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소를. 0x, 1, 2, f, 뭐 3, 0 이런 식으로 이 주소가 있는데 이 값을 가리키고 있다. 선생님,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들어가야 돼요. 0, x, 1, 2, f, 3,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pnum을 printf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 값이 그대로 나와요. 이 주소 값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보통 얘를 여기다가 바로 쓰기도 해요. 이렇게. 이걸 좀 더 많이 씁니다. 좀 더 편하게 이제 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앞으로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변수를 그냥 하나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배열을 많이 써요. 네, 배열을 써서 여기를 뭐 이렇게 초기화를 이렇게 쭉 해주다던가 아니면은 스캔앱을 이용해서 이제 뭐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 다시 그래서 이게 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좀 적어두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선언 방법이, 자,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여기에다가는 이게 붙지 않아요. 선생님, 앞에는 이걸 썼는데 왜 이거를 안 씁니까? 이상하죠? 이리씨 괜찮으세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int num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num 선언을 한 다음에 num에다가 뭐를 집어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포인터 변수는 좀 달라요.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해서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뭐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곱하기 연산자가 여기 변수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쪽 int하고 이 별이 이게 한 묶음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내가 뭔가 초기화해주고 값을 입력하고 싶을 때 이거를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요 뒤에 변수만 갖다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있던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랑 앞에다 이거 붙여서 쓰는 거랑 이게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줄게요, 지금. 자, 그냥 안 붙이고 쓰는 거는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고 싶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의 가장 앞에 있는 이 주소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붙이고 쓰고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는 이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이에요. 그쵸? 근데 이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이 별을 붙이면은 지금 여기 7이라고 저장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이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 값을 가지고 그 집 사람한테 방문을 해서 똑똑똑 두드려 가지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것처럼 너무를 쓴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별을 붙여주고 곱하기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넣어주면은 변환이 된다. 이거는 배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열을 만들고 그거를 포인터 변수로 이렇게 어사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그 배열에 있는 값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걸 잘 이용하면은 뭐 두 수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1, 3, 2, 4, 5가 있는데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한 거죠. 지금 연습 문제에 나와요.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그때도 이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변수와 그다음에 포인터 변수와 그 포인터 변수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딱 두 가지, 요거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 이렇게 중요한 걸 설명하는데 지금 두 명밖에 없다고? 큰일이네. 허허. 다들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 연락 온 못 사람도 들어온다고?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아, 오, 오케이. 일단 그건 나중에 처리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얘기한 게 276쪽까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포인터 변수 선언하기 볼게요. 277쪽. 그래서 아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여기서 인트형 변수 num을 선언을 했다면은 이 num을 가리키려고 하는 포인터 변수도 역시 int 에스터리스크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사실 이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짓을 하게 돼요. 이런 식의 어떤 연산을 하게 돼요. 포인터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 포인터 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네? 무슨 일이죠? 더하기 1을 하면 그러면은 0x12 ff30이 주소였으니까 이게 31이 될까요? 더하기 1을 했으니까? 그 아, 4대에서 그 다음 맞아요. 배열 그 되잖아요. 맞아요. 배열의 두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배열이라고 하면은 배열의 두 번째 배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왜 일어나냐면은 여기에 인티저하고 에스터리스크를 썼기 때문이에요. 얘가 이미 정보를 갖고 있어. 뭐라고? 하나의 방 크기가 4바이트라는 걸. 하나의 배열 크기가 4바이트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해도 자동으로 더하기 4만큼 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다 더블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예. 좋은 질문이고요. 내가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은 8바이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열로 따지면 바로 옆 배열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옆배열이라는 바로 게 옆에 있는 배열. 만약에 이게 0번이라면 이게 1번. 1번이라면 2번.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아, 그 한 번 더. 배열 안에 배열, 있는 게 네. 아니라 다 완전 다른 배열. 아니요, 아니요. 배열 안에서. 아, 이거 아, 나중에 또 아. 33장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1이 되는 효과?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저 변수가 더블형이면은 이렇게 포인터 변수도 더블형으로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게 지금 277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포인터의 형. 그래서 방금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포인터의 형에서 인트형 포인터, 더블형 포인터는, 그러니까 포인터의 형을 맞춰서 변수의 형과 포인터의 형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한다. 왜? 나중에 이렇게 포인터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어, 포인터 연산. 글쎄요. 포인터 연산이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써보진 않았어요. 할 수만 있다는 것만 알아요. 네, 오케이. 예리 씨가 저기 소프트웨어셨죠? 네. 오케이. 네. 자, 279장 포인터와 관련 있는 연산자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엔드 연산자와 곱하기 연산자인데 라틴어로는 앰퍼샌드와 에스터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아마 교수님은 앰퍼샌드랑 에스터리스크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이제 앰퍼샌드는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얘는 주소값 반환이라고 적어 두시고 에스터리스크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주소를 참조라고 적어 두세요. 참조. 여기 뒤에 쭉 나오는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하는 엔드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int num 5 한 다음에 int 별하고 p num은 앰퍼샌드하고 num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은 앞에 저장된 num이라는 이 5가 들어간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p num이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반환한다. 그런 뜻이겠죠. 네. 이제 밑에 보시면은 뭐 자료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오고 있고 넘어갈게요. 280장. 자,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참조하는, 네. 참조하는, 그러니까 참조하는 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냥 내가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주소가 갖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주소를 갖고 있으면 찾아갈 수 있겠죠? 찾아가서 문도 두드리고 들어가서 안에서 뭐 이렇게 밥도 먹을 수 있겠죠.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터 리스크라는 연산자가 직접 억세스를 해가지고 거기를 바꿀 수 있다는 뜻. 그거를 지금 이 책에서는 참조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접속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위에다가 조그맣게 더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접속하고 바꿀 수 있다. 지울 수도 있겠죠?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int main void 해가지고 예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쭉 보시면은 int num 10, 그다음에 p num은 앰퍼샌드하고 num 해가지고 이제 어사인을 했죠. 주소 어사인을 하고 별하고 p num 한 다음에 equal 20. 자, 별하고 p num을 하게 된다는 거는 p num이라는 포인터 변수 안에 들어있는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 안에다가 20을 던져놓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num이라는 이 pnum을 가리키고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던 변수는 num이었어요. 그죠? num이었어요. 그 num이 더 이상 10이 아니라 20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가 일단은 머릿속에 잘 들어오셔야 돼요. 언제 별을 붙이고, 언제 별을 안 붙이고, 언제 앰퍼샌드를 붙이는가. 네. 별을 언제 붙이고, 별을 언제 안 붙이고, 언제 앰퍼샌드를 붙이는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나중에 이중 포인트 할 때 안 헷갈리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네. 그리고 이제 프린트 F 해가지고 %d 한 다음에 별표하고 p num 하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그냥 이 별표 p num 자리에 num 변수 num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게 밑에 포인터 오퍼레이션 .c 예제 그대로 나오는데 한번 쳐볼게요. 어? 아, 음. 정현수 씨는 아직 집이 아니시죠? 자, 집에 도착하시면 이제 참여해 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num1은 100이고 num2도 100으로 선언을 했죠. 인티저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티저형 포인터 변수로 pnum이라는 거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빈칸 있고 여기 빈칸 있는데 얘는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띄워도 됩니다. 다 컴파일 에러 없어요. 근데 이제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합시다. 네,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를 넣을 때는 이거 안 붙인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는 하고 앰퍼샌드 한 다음에 num1 하면은 이 변수 num1에 주소가 어사인 된다. 자,
그리고 별을 붙이는 순간 얘는 뭐다? 그게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는 거다. 그쵸? 플러스는 30. 야, 플러스는 30 뭐라고 했죠? 이게, 그러니까, pnum 플러스 30이란 얘기예요. pnum 플러스 30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pnum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130이 되겠죠. 그래서 130. 자, 그 다음에 pnum을 다시 num2에다가 이제 어사인을 했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변수를 두 개 만들고 얘를 쓸 때마다 불러다가 쓴다. 이게 그 개념이에요.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변수 두 개를 전부 다 쓰고 있죠. 그 역할입니다. 마이너스 30. 얘는 그럼 7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 돌려보면은 130하고 70이 이제 이렇게 130, 70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해봤고요. 그 간단하지만 그래도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281쪽에 그림 12-3을 보시면은 이제 방금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 이렇게 너밀 너미가 있고 피너미 있어가지고 가리켰다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서 코딩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282쪽에 그 참고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통은 그냥 따로따로 쓴다는 거. 다양한 포인터형이 존재하는 이유 뭐 해서 쭉 읽어보시고요. 아까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284쪽. 문제 12-1 포인터의 이해. 자, 여기에서 문제 1번만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 치는 게 아니네요. 보시면 int num 그냥 칠게요. 10 이렇게 해놓고 int하고 ptr 1 한 다음에 얘를 num 이렇게 했어. 여기까지는 쉽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int ptr 이걸 하나를 더 만들었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ptr 이렇게 썼네. 이것도 무슨 어렵죠. 자, 근데 이제 하나하나 보면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따로 선언을 한다면은 밑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치면은. 그렇죠. 네. 이거 여기다 별 안 붙인다고 했죠.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ptr이라는 변수가 사실은 요거 num의 주소 값이랑 같아요. 자, 그러니까 쫄 것 없이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ptr을 입력을 했다면 얘가 뭐다? 뭐랑 같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은 이거랑 같아요. 네, 이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다시 그려본다면은 이제 4바이트 그리고 10을 놓고 그다음에 num 이렇게 한 다음에 ptr 1을 만들어 놓고 8바이트 8바이트 놓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제 끝. 자, PTR2는 뭐예요? PTR2도 마찬가지로 num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빡빡빡빡빡빡빡 PTR2 한 다음에 가운데 점 찍고 쭉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림은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이게 PTR1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얘가 이렇게 선언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그냥 ptr이라는 변수니까 이 변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 num에 주소가 들어있겠구나. 그러니까 주소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은 되는 거니까 사실 얘랑 얘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차이가 없다. 그래서 뭐 결과를 예상을 해보자면, 어, 별표하고 PTR 이렇게 괄호한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를 했으니까 11이 될 거고 PTR2가 근데 밑에서 또 플러스 플러스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12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접 변수 안에 들어가서 바꿔놓고 또 들어가서 바꿔놨기 때문에 둘 다 성립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중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2번은 숙제로 내드릴게요. 집에서 한번 해주시고. 자, 그래서 잘못된 포인터의 사용과 널 포인터, 잘못된 포인터 사용 한번 읽어보시고 포인터를 초기화를 하고 싶을 때는 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포인터는 초기화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 포인터 편이 끝났습니다. 네, 포인터를 했는데 생각보다 포인터가 되게 짧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포인터는 이 하나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배열이랑 같이 쓸 때 의미가 생기고 함수랑 같이 쓸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인터랑 배열의 관계라고 해서 13장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함수와 포인터의 관계해가지고 14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지금 이제 쭉쭉 더 해볼게요. 자,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 자, 거기 보시면은 배열의 이름도 포인터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열의 이름 이꼴 포인터. 위에다가 좀 적어 놓고 시작합시다. 무슨 말이냐? 자, 인트, 뭐, num, o,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배열의 이름이 이거잖아요. 배열의 이름. 변수명, 배열명. 배열의 이름은, 이거 자체가 이제 포인터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포인터 연산이 가능해요. 이거랑, 이거랑 효과가 같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 포인터 연산의 결과랑 이렇게 이 배열 안에, 이 대괄호 안에 숫자를 써서 들어가는 게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 이거를 가지고 함수도 활용을 할 거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다는 사실은 밑에 array name type.c라는 그 예제를 보시면은 자, ARR3 해가지고 0, 1, 2라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printf를 총 4번을 썼어요. 근데, 어, 그, 지금 %p로 했기 때문에 주소가 나오게 돼요. 이 서식 문자 p는 주소를 리턴하라라는 뜻인데, 앰퍼샌드하고 ARR 한 다음에 대괄호하고 0, 1, 2 쓰는 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얘는 이 각각의 배열에 주소를 리턴을 해야지만 여기 지금 밑에 실행 결과 보시면 주소가 나오는데 근데 선생님 ARR 0 위에 그냥 이거 ARR이라고 그냥 썼는데요 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ARR이라고 그냥 변수에 이름이 써 있죠. 이렇게 해도 지금 어떻게 나와요? 배열의 이름을 해도 첫 번째 요소의 주소랑 똑같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배열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포인터를 뭐 이렇게 뭐 따로 만들거나 포인터 배열을 만들어서 거기다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배열의 이름만 가지고 출력을 해봤더니 주소가 나오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배열의 이름 num은 뭐랑 같다? 첫 번째 값의 주소랑 같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은 아까 포인터가 주소라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가 포인터입니까? 이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라고 한 거예요, 앞에. 네. 그래서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걸 그냥 주소라고 그냥 보셔도 돼요. 주소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오른쪽 291쪽에 보시면은 모든 배열 요소가 메모리 공간에 나란히 할당된다. 아까는 나란히 할당되지 않았잖아요. 아까는 이제 변수를 3개를 만들었는데 A랑 Q랑 7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막 마음대로 막 들어가요. 왜냐면 컴퓨터는 막 계속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근데 배열을 만들면은 차근차근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은 얘도 같이 더하기 1이, 여기가 1이 되고, 그쵸?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음,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는 게. 자, 그래서 근데 이 배열의 이름과 포인터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밑에 표를 보시면은 포인터 변수는 주소 값의 변경이 가능한데 배열의 이름은 불가능하다. 그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변하는 게 가능하다, 변수. 변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상수. 영어로는 variable constant.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장 292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배열의 이름을 가리켜서 상수, 무슨 상수? 포인터 상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배웠던 거는 포인터 변수. 그죠? 자, 1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과 배열 이름을 대상으로 하는 곱하기 에스터리스크 연산. 자, 에스터리스크는 주소를 갖고 찾아가서 톡톡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고 거기 안에 있는 걸 바꾼다고 했습니다. 밑에 array name pointer operation .c 이거 예제 한번 풀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해보시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아, 다 해보셨나요? 자, ARR1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인티저형으로 선언을 했죠. 그리고 변수가 아니군요. ARR1이라는 배열, 길이가 3짜리인 배열을 인티저형으로 선언을 해놓고 1, 2, 3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RR2는 길이가 3짜리인데 얘는 더블형이에요. 그래서 소수점이 있죠. 음. 프린트F를 하는데 자, 데시멀 형태 하나 정수형이죠. 그 다음에 이 G는 뭐냐면은 이게 139쪽을 보시면 나오는데 실수형 서식 문자예요. 실수형 서식 문자. 그래서 여기다 간단하게 쓴다면은 %F가 있고 %E가 있고 %G가 있어요. 얘는 그냥 부동소수점. 지난번에 부동소수점이 떠있는 소수점이라고 했어요. 그냥 소수점을 얘기해요. 그다음 이거는 그거 있잖아요. 뭐, 1.3, 2의 마이너스 9승, 막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이거를? 과학 표시라고 하나? 그다음에 얘는 어느 정도는 그냥 소수점으로 표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숫자가 커지면은 이제 이걸로 바뀌어요. 커지면 이걸로. 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프로그래머들이 이것만 써요, 그냥. 퍼센트 G만. 네.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퍼센트 D는 정수, 퍼센트 G는 실수, 퍼센트 C는 문자, 퍼센트 S는 문자 열. 이렇게 네 개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ARR1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변수의 저기 배열의 이름이죠. 근데 배열의 이름인데 여기다가 별을 붙였어? 큰일 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배열과 포인터가 막 이제 뒤섞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터,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라고 했는데, 자, 포인터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별을 찍어보면은 얘가 이 값을, 이 값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별만 찍으면은 찍고 나서 여기다가 더하기 는에서 100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얘가 뭐랑 같냐면은 아까 얘랑 같다고 했어요. 그냥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배열의 주석 값이라고 했어요. 배열의 이름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열의 이름만 딱 이렇게 쓰고 별을 찍어주면은 이거 1을 가리키게 돼요. 여기 첫 번째 배열의 값. 그 다음에 더하기 하면은 그래서 얘는 101이 될 거고요. 자, 2번은 실수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1을 가리키게 될 거고, 그래서 121.6을 나오게 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2랑 2.2를 좀 건드려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고, 괄호를 이렇게 씌워줍니다. 더하기 1을 하고, 괄호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제 포인터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2랑 2.2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아,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 다시 지워놓고. 이렇게 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ARR1의 0번째를 출력하고, 또 ARR2의 0번째를 출력을 해보니까, 아, 출력해보니까 1과 1.1이었던 게 101과 121.6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더하기 1 더하기 1 해놓고 1, 1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어, 그 102랑 그다음에 122 120.5 더하기 2.2에서 122.7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 네. 근데 거의 이렇게 안 쓰고요. 그냥 배열이 있으면 그냥 배열 안에다가 이렇게 숫자 넣어가지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못 봤어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걸 통해서 이제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이 예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293쪽에 밑에 보시면은 포인터를 배열의 이름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번엔 반대예요. 아까는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였는데 이번에는 포인터로 배열의 이름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보시면은 어, 자, 다음 장에 이제 예제가 있는데 AR3 해가지고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PTR이라고 해가지고 인트 별 해가지고 이제 그 배열을 가리키는 그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줬죠.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ARR 해서 이렇게 대괄호 0 이렇게 쓴 게 아니라 PTR 해가지고 대괄호 하고 0을 썼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그죠? 얘는 분명 포인터인데 왜 배열처럼 사용합니까? 근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포인터랑 배열이 경계가 모호해져요, 이렇게. 얘를 썼다가 막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너무 머리 아파하시지 말고 그냥 계속 내가 좀 공부를 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인터 연산 해가지고 음, 아까 이제 뭐 더하기 했고 뭐 더하기 1 했고 뭐 했는데
이런 식으로 더하기 3도 할 수 있고, 빼기 5도 할 수 있고, 뭐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하고, 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아까 이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인티저인 경우에는 더하기 1을 했을 때 주소는 더하기 4가 되고, 더블형의 경우에는 더하기 8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다음 장에 296장에 보시면 실행 결과 보시면은, 음, 뭐, 4가 되기도 하고, 빼기 8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바뀌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297쪽에 포인터 베이스 어레이 액세스.c 이 예제를 한번 또 해보면서 포인터 연산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죠. 어, 이렇게 하고, 네, 보겠습니다. ARR이라는 변수, 길이 3짜리 변수를 인티저형으로 선언을 했죠. 11, 22, 33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 인티저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ARR, 이 변수의 이름을 어사인을 했죠. 변수의 이름을 어사인 한다는 거는 이 변수의, 이 배열의 첫 번째 데이터를 주소를 어사인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문입니다. 자, printf 해가지고 세 개를 출력을 하는데 이거랑 이거 세 개 다 별표를 붙여가지고 이, 이 포인터 값, 주소 값이 아니라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하겠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1, 22, 33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슬래시 n을 한번 썼기 때문에 한 칸이 떨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총 5번 출력을 하는데, 5번 출력을 하는데, 이제 한 칸씩 띄어가면서 출력을 하는데, 자,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이제 지금 출력을 했으니까 11이 나오겠죠. 선생님 여기서 플러스 1을 했는데 33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주소는 바뀌어서 거기를 이제 출력을 했지만 이 PTR이라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 자체는 바뀌지가 않아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장이. 그냥 더하기 1만 했을 뿐이지. 근데 이건 달라요. 출력을 한번 한 다음에 PTR 플러스 플러스를 해버리면 얘는 바뀌어버려요, 내용이. 왜냐면 이 플러스 플러스라는 거는 다시 쓰면은 PTR은 PTR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더하기 1이 된 것이 다시 여기에 들어가 버려요. 덮어 씌우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뀐다. 그래서 한 번 움직이고 또 출력한 다음에 또 한 번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또 출력한 다음에 이번에 왼쪽으로 움직이고 출력하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또 출력하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11이 나올 거고 얘는 22가 나올 거고 얘는 33이 나올 거고 얘는 22가 나올 거고 얘는 11이 나올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뭐 이건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얘랑 똑같은 그쵸 이거 출력을 하고 나서 안 써줘도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은 11, 22, 33, 22, 2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22가 아니라 33이 나오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뿅. 0은 왜 나오지? 11하고 이게 없구나. 갈 네 데가 없네요. 번째 거여서 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11, 33,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0이 나와버리네요. 신기하네, 이것도. 네,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 되고, 뭐 298쪽에 보시면은 그 밑에 곱하기 하고 괄호 열고 플러스 플러스 하고 PTR 하고 가로 닫고 20 이런 식으로 썼는데, 물론 쓸 수 있는데 문법상으로 틀린 건 아닌데 되게 좀 딱 봐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는 이제 거의 안 쓰고 보통은 이렇게 풀어서 써요. 이게 플러스 플러스가 필요할 때면은 그냥 그 다음 줄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좀 더 알아먹기 쉬운 코드거든요. 무조건 쉽게 짜야지 돼요. 자, 299쪽. 자, 중요한 결론 해가지고,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중요한 결론이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 이꼴은 완전히 같다라는 뜻이에요. 상동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랑 같다. 네, 결국에는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고, 포인터도 배열처럼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열과 포인터는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차이점은 배열은 이렇게 해가지고 i가 들어가고, 포인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복잡한데 여기에 i가 들어간다. 그 차이만 있고 거의 비슷하게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뭐 잘 이렇게 적어 놓고 좀 머릿속에 잘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포인터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아마 앞으로 계속 여기 오셔서 다시 한번 읽고 막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수업을 듣던 자료 구조를 듣던 할 때 포인터가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독을 하시면은 이제 다시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네. 제일 어려워요. 네. 자, 그다음에 문제 13-1 포인터를 이용한 배열의 접근 하겠습니다. 13장 다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음, 지금 문제가 4개가 있는데 4개 다 어려운데 1번이랑 4번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리 씨랑 영수 씨도 해보시죠. 1번하고 4번 해볼게요. 길이가 5, 배열의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음,
증가시키고, 돌아서, 또, 넣고, 돌아서, 넣고, 정상적으로 증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예제를 작성해보자. 오케이. 음, 4번까지 하고 할게요. 1, 2, 3, 4번 다 푸나요? 아니요, 1번하고 4번만 할게요. 아, 시간이 네. 있어가지고. 네. 이거 짠 다음에 죽이고 싶을 때는 슬래시하고 별표 한 다음에 첫 번째에다가,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다가도 별표 슬래시 하면은 돼요. 그럼 그 부분이 싹 주석으로 처리가 돼요. 4번. C가 이렇게 표현. 좀 많다. 이거 잠시만요. 4번은 어렵네요. 아, 오케이. 하고, 음, 템프. 어, 어? 아, 음, 네.
어, 하나, 어, 어. 출력을 쫙 해보면은, 어, 오, 안 돼, 안 돼. 자, 보겠습니다. 먼저, 예리 씨 어느 정도 해보셨어요? 저 1번은 했는데 네. 4번에서 지금 조금 막혀가지고. 오케이. 그럼 같이 봅시다. 자, 1, 2, 3, 4, 5로, 자, 변수 num을 배열로 초기화를 했고, 자, i를 써줬고, 이 i는 이제 나중에 들어갔죠. 처음에는 생각은 안 났지만. 자, 그 다음에 ptr이라는 변수, 포인터 변수로 해서 num을 가리켰습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똑같죠. 그렇죠? 네, 똑같은데 간단하게 좋죠.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고, 자, 포문을 한번 돌려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0, 1, 2, 3, 4, 5를 넣어가지고, 네, 0, 1, 2, 3, 4를 넣어가지고 이제 해줬고, 아까 띄워주고, 이제 각각의 포인터를 가지고 플러스, 이게 뭐야? 아, 모든 요소의 값에 2씩을 증가시켰는데 여기다 곱하기 쓰고 더하기 있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이거는 맞죠? ADC 가능하시죠? 네. 그 다음에 PTR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한 칸 옆으로. 맞아. 한 칸 옆으로. 얘를 하나로 묶는다면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이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를 나중에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먼저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이 전체를 실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C 언어의 묘미이기도 한데 이거는 파이썬에는 없거든요. 플러스 플러스를 앞에 쓰고 뒤에 쓰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어, 특이하지만 싫어합니다. 네?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코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얼마나 간편해요. 얘는 여기다가 쓰든 여기다가 쓰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헷갈리지도 않아.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하기 2를 다 해주고 한 칸씩 움직여가면서 더하기 2를 다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잘 돌아갔죠. 자, 저는 방금 그 줄을 네.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보다 채팅에 보냈어요. 채팅에 이렇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플러스 플러스로 하는 게 나은가요? 지금 문제에서는 문제를 볼게요. 포인터 변수 PTR에 저장된 값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연산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이 증가가 돼야 돼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값이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포인터 어, 값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PTR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저 주소 값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아, 이렇게 그러니까 더해지기만 합니다. 참조하는 애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은 배열에 저장된 애만 바뀌고, 음, 포인터는 그대로 첫 번째를 그렇죠. 가리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되는 네, 거구나. 근데 아, 그래서 이제 문제가 중요한데 문제에서 저장된 값을 바꾸라고 하면은 저처럼 하는 게 맞고 그게 네. 아니라 바꾸지 말면서 하라고 하면은 지금 예리 씨처럼 하는 게 맞아요. 네네. 네. 이렇게 네. 출력해주고 다시 이제 꼭, 꼭. 음. 자, 요거는 이제 6개짜리를 해준 다음에 맨 앞을 가리키게 하고 맨 뒤를 가리키게 했어요. 네, 6이지만 0과 5가 맨 앞과 뒤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템프 이건 이제 왜냐면은 그냥 이거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계적으로 그냥 하라고 했어요. 템프 하나 쓰라고 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 I 이건 폼은 쓰려고 하는 거고 변경전 한번 쭉 출력해 주시고 한 칸 띄워 주시고 일단 이게 뭐든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해요. 네. 실행 결과도 예쁘게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바꿔주는 거. 바꿔주는 거는 기계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템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값 입력해주고, 첫 번째 값 자리에 두 번째 값 입력해주고, 두 번째 값 자리에 템프 넣어주고. 네,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ptr1 플러스 플러스 ptr2. 얘도 저장된 값을 바꾸라고 했나? 그런 말은 없네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다르게 하는 방법, 뭐, 뭐가 있을까요? 다르게 하는 방법? 하여튼 뭐 있으면은 하시면 되고. 네. 난 변경 후 한 번 더 이제 출력해가지고, 이건 뭐야? 아, 한 번 더 출력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13장 끝날 때까지 잠깐 좀 더 해볼게요. 자, 상수 형태의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이거 하기 전에. 지금 문제 4번 이렇게 쭉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예리 씨나 연수 씨, 이거, 이 부분이 어려우시죠? 네. 네. 근데 지난번에 하셨던 그 숫자 바꾸는 거랑 똑같은데 포인터 변수를 썼다는 것만 다른 거죠. 그것만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사실 뭐 전혀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현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과제를 하셨다면은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건 딱 요거 하나. 또 얘가 포인터 변수라는 사실. 음. 사실 이게 사실은 이거라는 거 똑같아. 그냥 좀 더 어렵게 꼬아보려고 한번 이렇게 한 건데 얘가 일부러 꼬는 거냐? 아니다. 왜? 왜 꼬았냐 그러면은 이 다음 장을 위해서예요. 이 다음 장의 함수와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음 장 하기 전에 지금 상수 형태의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음, 자, 어, 두 가지 형태의 문자열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캐릭터 스트링 1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배열이 쭉 만들어지고 그 안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지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 좀 다른 방법이 있어요. 포인터 형태로 선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대요. 이거 신기하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 13-4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문자열 배열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마지막에 역슬래시 0까지 들어간 널 문자까지 들어가는 문자열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방법은 어딘가에 메모리 어딘가에다가 이 유어 스트링이라는 걸 쓴 다음에 얘가 그냥 포인터 변수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 신기하죠? 근데 첫 번째 그 형태 str1의 형태가 그냥 뭐랄까 문자열 배열 수정이 가능한 문자열 배열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수정이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위에 거는 my 스트링에서 my를 뭐 유어로 바꿀 수 있다고 치면은 물론 개수는 안 맞지만 근데 밑에 거는 유어 스트링을 my 스트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어디 지금 이제 나오냐면은 그 302쪽에 to string type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음. 예, str1과 2를 선언을 한 다음에 어, 네, 선언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홉 번째 줄처럼 str2를 다시 our string으로 바꾸기는 했죠. 근데 이거는 뭔가 문자 하나를 바꾼 게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바꾼 거예요. 메모리 공간에 your string을 써놨는데 다시 our string이라는 걸 쓴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가리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your string을 바꾼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12라인이나 13라인을 보면은 자, 12라인은 str1에 대한 거를 바꿨어요. 이거는 이제 문자열 배열이기 때문에 x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my 스트링이 아니라 xy 스트링이 되는 건데 13라인 보시면 str2에다가 0을 하면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에러가 나요. 근데 또 요즘에는 저기 컴파일러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에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C 언어는 호환성이 되게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안 맞으면은 안 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안 된다. C 언어는 안 되는 게 많아요. 뭐만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파이썬은 뭐든 되잖아요, 여러분. 뭐든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콘스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포인터 배열.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7시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저 혹시 7시 55분에 시작하면 몇 시에 끝날까요? 오늘 8시에 끝나는 거였죠? 네. 이럴 수가. 음, 그러면 그냥 계속 할까요? 정현수 씨 계속 할까요? 계속 해도 되나요? 그러면 8시에 끝날 수 있나요? 안 되죠. 제가 뒤에 알바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가세요. 녹화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네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하실 수 있게 계속 할게요, 그러면. 네. 시간 되시면 가시면 됩니다, 이리 씨는. 네.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진 배열에서 포인터 배열인데, 얘는 배열인데 배열에 들어가는 이 값이 변수 값 이런 10, 뭐 스트링 이런 숫자나 문자가 아니라 주소예요. 자, 뭐냐면은 인트하고 별을 했다는 거는 이게 포인터 변수란 얘기죠. 포인터 변수란 얘기죠. 근데 포인터 변수가 그냥 이게 아니라 20 이게 들어가. 무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소값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배열이 포인터 배열이고 만드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걸 언제 쓰냐? 뭐, 쓸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이렇게 쓴 게 그 숫자형이고요. 숫자형 포인터고, 지금 이 뒤에 보시면은 캐릭터형도 있어요. 캐릭터형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스트링 이렇게 해가지고 심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였냐면은 문자열을 어떤 메모리 공간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상태라고 했는데 그런 상태를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이제 시간표 같은 거 만들고 뭐 타임 테이블 만들어서 이렇게 뭐 쓸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이 그림 13-6 해가지고 따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수 씨는 지금 집에 오셨나요? 네, 왔는데 네. 저도 8시 이후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요? 네. 안 돼. 다음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음, 14장부터 하면은 낼지 그래야 않을까요? 되겠네요. 지금 두 분이 안 네.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14장 하고 15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수요일 날 했으면은 이게 그 30분을 더 할 수 있으셨나요, 혹시? 수요일 날 네. 했다. 그래요? 다행이다. 네, 이게, 어, 저, 원래 오늘, 저는 안 됩니다. 그 연두 씨는 또 안 되시고요. 이게 1시간 반이 조금 짧더라고요. 항상 해보면은. 그래서 약간 음, 늘어나기 때문에 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